한 주간의 강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 클립. 오늘도 강명을 넘어 경기도의 인싸 두 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기 전에 배치를 좀 바꿨죠. 이 머리가 크다 그래가지고. 네. 아니, 제가 사실은 좀 더 앞쪽에 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권 대표가 머리가 적으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뒤에 앉았더니 더 머리가 작아 보여서 오늘 좀 그 수평적 관계. 이원배 대표님하고 권대웅 대표가 머리가 적으니까. 네.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큰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주제와 연관이 되지만 낙하산은 예, 낙하산에서 죽는다. 예. 그 말씀이 그 30년의 기자 생활에서 나온 통찰력이지 않나. 예. 그 말씀을 하시고 상당히 좀 곱씹어 봤는데,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막 던지는 멘트. 참 이게 날카로워요. 자, 오늘은 저희가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죠. 네.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정청래가 되느냐, 김민석이 되느냐인데, 저희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방송을 했냐 하면, 광명 정치판이 엄청나게 요동을 친다. 네. 다시 말해서 김민석이 되는 순간 두 낙하산들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뭐 이모경이야 채찍근으로 알려진 거고, 김남희 의원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더라고요. 월드컵 특사부터 시작해서 선거 관련돼서 뭐 이연인가 뭐 이 부분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저희가 뭐 여러 과정을 지켜봐서 알겠지만 날릴 때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정치판은 사실 그 예전에 조선시대 정치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서인이 잡으면 남들 그냥 다 숙청시키고 뭐 이런 정치판이 돼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진 이유인데,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보면은 신면이 이제 정청래계를 비판할 때 쓰는 말이 문조틀레유. 정청래 쪽에서 신명을 비판할 때 쓰는 말이 한강세 똥대 죽일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문재인, 조국, 김어준, 털보, 그다음에 정청래, 유시민을 문조틀레유라고 하고, 한강세 똥대 죽일은 한준호, 강득구, 김민석이를 김민세라 그러니까 김민석, 그리고 이제 똥은 이제 이동영, 죄는 김용민, 주는 이제 이현주, 길은 이제 송영길, 뭐 이렇게 해서 있죠. 유튜브 상에서도 지금 엄청나요. 총만 안 들었더니 엄청난 전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 의한 시나리오로 저희가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이제 김민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역에 미치는 파장은 뭐 양쪽 국회의원들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12명의 그 시의원들 중에서 8명이 민주당 시의원인데, 이 8명의 민주당 시의원 중에서 초선이 5명이죠, 그죠? 특히나 을쪽 같은 경우는 김남희 의원의 그 말하는 그 공정과 원칙에 의해서 너무 공천이 잘 돼서 모두 초선이 됐어요. 정치를 좀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그러면 광명 정치판에서 이 문제점을 좀 저희가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먼저 두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 이 분들이 보여줬던 모습이죠, 그죠? 그렇죠. 광명 정치에서 유례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모경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과 되고 난 후에 이 전반적으로 광명 정치판이 확 바뀝니다. 네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모방을 하는 김남희 의원, 낙하산의 폐해를 모두 다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역 정치를 배려놨다. 네네. 그 수준을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광명시의 낙하산들이 꽤 많이 착륙을 했었죠. 네네. 20년도에 이제 이모경 의원이 낙하산으로 오고, 그 전하고 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떼거리 정치를 이제 시작을 하죠. 당대표 선거에도 시도의원들이 수행을 하고, 각종 지역 내에서의 그 행사일 때에도 전부 다 가요, 시도의원들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재현, 양기대, 이현주 이 국회의원 할 때만 하더라도 보좌관만 따로 다녔거든.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뭐 제대로 한 게 별로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단지 그냥 잘하는 거는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 자랑만 계속 올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폐해를 봤었을 때, 지금 광명시에 있는 시도의원들이 거기서 보고 뭘 배우겠냐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시도의원들이 주민들이 뽑아줬을 때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역위원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런 큰 폐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거에는 시도의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줬죠. 네. 지금은 이제 그런 환경보다는 이게 본인한테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서, 평택을의 보궐선거를 할 때 그 논쟁이 됐던 부분은
과연 평택을 얼마나 알고 있냐. 평택의 현안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그 논쟁을 많이 했었잖아요. 방송을 할 때. 지금 이 두 분들을 보면 광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김남희 의원의 페이스북의 내용은 보면 내가 일을 잘하는데 내가 중앙에서 뭘 했다. 어떤 일을 했다. 라고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이모경 의원은 아예 뭐 그런 거에 대한 언급조차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판하는 지점은 그 지점이에요. 국회의원이 지역에 대한 현안을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수기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 시장하고 논의를 하고 그런 공론장을 만들고 예산을 따오고 이러는 모습을 보여줘야 시의원들이 의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의원들이 정치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냥 공천자한테만 잘 보이면 되지. 내가 시의원이나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굳이 충실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지역 정치를 망친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김남희 의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이모경 의원은 처음에 이제 1, 2년 동안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김남희 의원을 보고 너무 실망했던 부분은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권위적이고 네. 오만하다라고 하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견이 그래요. 제 지인 중에 이제 이번에 시의원을 한번 도전하려고 김남희 의원하고 몇 차례 이제 한번 만나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표현이에요. 저 나이 어린 게 저 싸가지 없는 거 밑에서 내가 정치하기 싫다. 저게 언제부터 광명에 와서 민주당 정치인을 했냐. 내가 광명에서 민주당 당원 생활을 20년 가까이 한 사람인데 내가 저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정치를 하고 싶지 않다. 포기를 했어요. 반복적인 얘기지만 낙하산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폐해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광명의 현안에 대한 관심 없고 권위적이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지역 정치인들 본인보다 더 오랫동안 민주당에 몸담았던 사람들에 대한 존중감이 아예 없는 거죠. 6년 동안 이모경 의원이 한 거라고 하는 거는 그 9.16 광명반면 출입구 그거 실패한 거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뭘 했어? 기억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백재윤 의원이 하려고 했던 것들 연결해가지고 스피드돔에 고객 편익센터 그것도 뭐 자기가 하지도 않았으면 지가 했다고 그러고 소방 막는 거 마찬가지로 뭐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리고 각종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중앙정치에서 많이 했다고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들만 다잖아요. 김남희 의원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좀 아직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거는 통합 돌봄이라는 건 국가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통합 돌봄과 관련해서 자기가 무슨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해. 근데 그 사람이 역할을 하기까지는 지금 기간이 너무 짧대라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정부에서 다 하려고 하는 거를 거기서 숟가락 얹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 주권 정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번에 공천하는 거 봤잖아. 지역위원장 주권 정당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두 사람이 6년 됐고 2년 된 사람들이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선거하다가 이모경 국회의원하고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모경 국회의원은 삼선에 그게 크게 뜻이 없는 것 같아요. 9년 중에 얘기했던 게 결혼이나 하고 싶다 이런 뜻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결혼을 좀 해주시고 김남희 국회의원은 국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광명을 위한다면 그냥 변호사업이나 그냥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제가 되게 상투적으로 얘기하는데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김남희 의원을 제가 초반에는 뭐 사설도 쓰면서 어떤 기대감을 많이 제가 표출을 했어요. 그 젊은 친구들 또 기존에 있는 뭐 시도위원들이 김남희 의원의 어떤 그런 신선함 그리고 열정을 보고 좀 이렇게 많이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보여달라 그런 부분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주는 부분은 권위적인 모습밖에 보이지 않고 지난번에 그때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권 변호사인데 그 인권이 갑에 대한 인권을 대변하는 사람 아니냐. 아니 저는 의리 아니라 지금 김남희 의원한테 저 충고를 말씀드릴 게 뭐냐면 권 대표님이나 유호미 대표님도 기사를 쓴 적이 있지만 광명의 지금 일부 지역에서 갑질행위, 직장인의 괴롭힘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네. 그럼 김남희 의원이 인권위 그거 나서줘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함구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국회의원이 못 듣고 있나요? 그럼 김남희 의원이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이 양반들의 권력의 쓴맛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그렇죠. 그죠? 본인도 당하는 거죠. 이제 똑같이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페북에서 나오는 글들부터 시작해서 당 사무실 자주 찾아왔던 사람들이 먼저 손절할 거 아닙니까? 난 이모경하고 처음부터 거리를 뒀던 사람이다. 난 처음부터 김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건방지다고 생각을 했다. 라든지 제일 먼저 손을 내밀어서 친밀하게 지내려고 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손절을 하는 그런 모욕감을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다시는
진짜 김남이나 이모경 같이 이렇게 지역 정치를 망가뜨리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이 광명에 안 왔으면 좋겠다. 어쨌든 가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에서 꽂으면 되는 되는 거죠. 지역이니까 예. 현실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정치인들보다는 중앙에서 또 낙하산이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에 대한 이해도나 정당에 대한 이해도가 좀 네네.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지역에 있는 정당 정치를 원활하게 좀 작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내려오게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먼저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낙하산 청산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 낙하산부터 정리를 해야 새로운 낙하산이 안착할 수 있게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정리를 안 해주니 깨끗하게 정리해서 여기 안착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거죠. 낙하산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광명 시민들이 얘기하는 낙하산이라고 하는 거는 광명 정치 수준에 맞게 상식적인 사람을 내려보내라는 거야. 그렇죠, 상계 그렇죠. 이하인 사람을 보내지 말고 네. 여기가 아무나 오면 되는데라고 생각해서 아무나 보내는데 아무나 보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좀 수준에 맞는 사람을 네. 좀 내려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그 나물에 그 밥일 수는 있으나 그래도 김남희나 이모경보다는 좀 더 나은 정치인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모경이나 김남희 의원에 실망을 해서 그 판에 끼어들지 않은 분들은 빨리 지금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김민석 당대표를 만드는 그 조직을 선정을 해라. 명분이야 나중에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나중에 명분을 쌓으면 되는 거고 정치나 뭐 이런 부분에서 선점이 되게 중요하다. 선거할 때 단톡방 많이 인원들 채우잖아요. 그렇지. 특히나 광명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색깔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양쪽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김민석 줄 세우고 정청래 줄 세우면 한 반이 같이 다 있을 텐데 그래서 되는 쪽에서 나타면 나 원래 김민석이었어 몰랐어 뭐 이렇게 할 텐데 특히나 강기성 위원장이 여러 차례 도전을 했지만 실패를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는 나이가 있으니 쉽지 않다고 판단되면 너는 내 두 번 다시 안 시키겠다. 아니, 넌 못하게 하겠다. 이모경이나 김남희도 이 사람들도 지금 아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행사장 가면 독수리 용전에 자기끼리끼리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안 다니고 싶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요번에 이제 당선된 네. 시도위원들을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김남이나 이모경이 그 수행하는 거는 보좌관만 하면 되는 거지 시도위원들이 그렇게 다 쫓아다녀야 되겠느냐. 자기네들도 미치겠대. 지역위원장 단톡방이 있대요. 거기서 일정을 공유를 한대. 그럼 안 나가게 되면 자기를 또 음해하거나 이럴 줄 모르니까 이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폭발을 시켜야 돼. 그 단톡방부터. 필요에 의한 그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단체로 모일 수도 있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사에도 지극히 사적인 행사에도 줄을 세워서 동원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24일 날 시위에 의장단 구성. 의장단 구성 관련돼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들도 지금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모경이나 김남희가 날아가면 다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김남희나 이모경 쪽에서 그 시도위원들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계파가 달라서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자리에 대한 욕심을 내겠죠. 그럼요. 그죠? 자리에 대한 욕심을 넣으면 저는 이거 개판된다고 보거든요. 개판되죠. 그 8명의 민주당 시의원 중에서 어떻게 갈 거냐. 아니면 진짜 국힘 쪽하고 얘기해서 지난번 이석 그럼요. 의장 그럴 수 되듯이 김남희 날아가는데 굳이 김남희 편을 들 필요 있어? 그렇죠. 우리끼리 해서 국힘하고 해가지고 자리 나눠 가지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지. 네. 어느 쪽에서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판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모든 것도 김남희와 이모경이 맞아요. 만들어놓은 판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이모경과 김남희와 같은 불량 낙하산들은 다시는 광명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 정치와 현안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고와 일반적인 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시의원들은 저희가 한번 24일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를 보고 네네. 그 이후에 한번 방송을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하는 걸로 하고 김남희 의원하고 이모경 의원이 마지막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굿바이 인사를 해야 되니까 미운정도 미운정인데 그렇죠.
즐거웠다. 더 좋은 곳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빠이빠이 생각이 해야죠. 예, 들어요. 이모경 의원은 국가대표 선수를 하고 감독을 하면서 8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꽃길만 걸어왔잖아요. 꽃길만 걸었죠. 예,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도 동반자와 함께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고 김남희 의원이 되게 자랑스럽게 페북에 올린 걸 보니까 론스타 관련해서 해결했던 그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 남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면 정말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참여연대에서 하려고 했던 그렇지. 그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한번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주십사. 그리고 광명에는 고개도 돌리지 마라. 라는 두 분, 특히 두 분은 광명에는 고개도 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